우선 잭슨이는 C2라는 라인 브리딩 크림시클 개체인데, 일반적인 크림시클이랑은 다른 색감을 가진 크림시클이라고 보면 되고요. 다만 약간의 좀 C2에 대해서 페일 라인의 형질이나 하이포스러운 느낌이 있다고 해외에서는 종종 얘기를 하는데, C2 중에서도 종류가 좀 나눠진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잭슨이라는 아이는 C2 중에서 글로우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일단 릴리는 아니고 노말 타입의 핀 드리피가 좋은 C2예요. 매력 어필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나름 것 같아요. 크림 크레. 여기 계란이라는 친구도 C2 크림시클 중에 한 마리인데, 일단 흔히 볼 수 없는 드리피 라인 패턴이 너무 매력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내에서 유명한 C2 브리더인 킹크레한테 직접 문의해서 데리고 온 수컷이고요. 약간 바디나 이런 다리 이런 부분이 약간 좀 숏바디인 부분이 귀엽긴 한데, C2 특유의 약간 밝은 느낌이랑 가오리 두상이 되게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러나? 호기심 많은가 보다. 다음으로는 휘핑크림님한테서 입양한 휘핑이라는 개체인데, 이 친구는 드리피 화이트 스팟이 특화된 개체예요. 그래서 새끼 때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 크면서 이 스팟이 번져서 월처럼 보이는 약간 스팟 특화된 크림시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색감도 되게 진한 아이라서 브리딩 했을 때 이쁜 아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릴리 브리딩을 잘 안 했었는데, 잭슨이랑 릴리랑 붙여서 나온 C2 릴리고요. 좀 일반적인 릴리랑은 느낌이 많이 다르긴 해요. 약간 좀 갈변한 복숭아 색감의 크림시클 릴리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패턴이나 색감이 되게 화사한 크림 릴리예요. 친구 이름은 레몬이에요. 레몬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계란이를 입양할 때 같이 입양한 C2 크림시클 암컷이고요. 흔히들 순혈과 순혈 조합을 사람들이 선호를 많이 해서 순혈 바브랑 순혈 바브 2세, 아니면 순혈 알티차콜, 알티차콜 2세, 순혈 오닉스, 오닉스 2세처럼 순혈 C2랑 C2 해서 나온 그 2세를 한번 직접 봐보고 싶어가지고 원 브리더한테 입양하게 된 C2 암컷이에요. 얘는 약간 위에서 이렇게 보여준 게 옆에도 보여주세요. 이 친구는 제가 직접 브리딩 해가지고 성체까지 키워서 현재 브리딩 중인 암컷인데, 루나라는 아이고요. 흔히 사람들이 퀄리티적인 요소로 따졌을 때 보는 화이트 월이나 드리피가 굉장히 발현이 잘 된 크림시클 암컷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 2세들도 드리피 발현이 되면 이쁘게 크는 것 같아요.
친구는 라이라는 친구인데요. 원래 이름은 또라이인데 새끼 때 탈피를 못해서 벗겨주고 있을 때 좌절을 하고 저를 굉장히 깨물면서 쫓아온 친구라 이름을 지어준 친구예요. 이 친구는 제가 원하는 약간 크림시클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인 드리피도 그렇고 화이트월도 그렇고 이번에 계란이랑 메이팅을 시켜서 되게 괜찮은 아이가 나올 것 같아요. 둘 다 체형이 약간 숏바디 체형이라 짜리몽땅하고 귀여운 2세들이 태어날 것 같아요. 이 친구도 핀이 굵직한 편이라 되게 기대가 되고 있어요. 얼굴 보여줘도 돼요. 얼굴을 보여달라. 이 친구는 행복한 크레님이라고 순혈바브를 전문적으로 브리딩 하시는 부천에 계시는 브리더 분한테 선물 받은 개체예요. 그래가지고 순혈바브랑 크림시클 릴리에서 태어난 시클바브라고 저는 명칭을 정해서 이 친구 이름은 시클바브를 줄여서 시바라고 부르고 있어요. 되게 놀러 오시는 분들이 화사한 색감에 많이 이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특히 바브의 그 더티핀 체형과 화이트 크라운 그리고 월이 잘 표현된 시클바브인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이제 애기씨라는 크림시클 암컷이고요. 원래는 10g 미만일 때 분양을 보냈다가 성장하는 과정이 너무 이뻐서 입양자에게 1년 넘게 혹시라도 재분양을 하시면 내가 데려가겠다라고 간곡히 요청을 해서 데리고 오게 된 아이예요. 이 친구는 좀 특이하게 아이 자체가 좀 금색 느낌의 색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크림시클이에요. 이 친구는 또또라는 아까 전에 찍었던 아이의 2세인데 또또가 햇잔틱 검증이 되면은 이 친구는 햇 50 암컷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로선 햇 33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친구는 기본적인 월도 높고 지금은 잘 안 보이는데 드리피도 엄청 많은 친구예요. 그리고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 얼굴 쪽 색감이 점점 지금 하얗게 빠지고 있어요. 이 녀석은 크림시클은 아닌데 제가 처음 크레를 입문했을 때 미구분 11마리를 입양하게 되었거든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암컷으로 큰 모카라는 친구고 현재 지금 3차에서 4차 시즌을 보내고 있는 암컷이에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람수가 70g을 훨씬 넘었었는데 너무 비대하면은 건강하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천천히 다이어트를 시켜서 지금은 60g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친구는 카푸치노가 한참 인기였을 때 일반적인 패턴리스 카푸치노랑 크림시클 릴리 사이에서 나온 해삼이라는 아이고요. 처음에 저는 프라푸치노라고 확신을 하고 분양을 보냈는데 입양자분께서 프라푸치노가 아닌 것 같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교환하는 쪽으로 얘기를 나누고 다시 저한테 돌아온 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친구를 그냥 블랙 계열 암컷과 브리딩을 해서 일반적인 카푸치노의 모습이나 프라푸치노의 모습을 보고 나서 검증을 얼추 맞추려고 했지만
아직 나오지 않아가지고 친구는 카푸치노 암컷이랑 현재 메이팅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 해삼이의 2세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크림 쪽 프라푸치노 추정이라 해야 될까요? 프라푸치노는 확실하진 않지만 일반적인 크림 릴리랑은 조금 느낌이 다른 이런 아이도 태어났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블랙 계열 모카라는 제 암컷과 해삼이에서 태어난 2세 크림시클 릴리 프라푸치노라고 추정을 할 수 있긴 한데 일반적인 느낌과는 좀 많이 다른 좀 오묘한 색감이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같이 놓고 보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크림시클 브리딩을 하면서 많이 느끼게 된 점을 얘기를 해볼 건데, 우선 크림시클 브리딩의 매력을 느껴서 시작했던 브리더들 중에서 금방 브리딩을 포기하고 다른 트라이나 모프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만큼 크림시클을 브리딩 했을 때 어릴 때 색감이나 아니면은 쿼드나 트라이, 크림, 팬텀 같이 내가 원했던 결과물이 아닌 다른 결과물들도 너무 많고, 특히 점이 없는 부모 조합에서 점이 생기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 크림시클은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저처럼 크림시클끼리의 브리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결과론적으로 이쁜 아이를 뽑기 위해 고컬 릴리나 고컬 드리피 아니면 드리피 스팟 숲과 일반적인 크림시클 암컷을 붙여서 태어나는 고컬 크림시클들도 분명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뭐가 맞고 틀리다라는 말은 할 수 없고, 우리 집 아이랑 어울리는 그런 아이를 잘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급하지 않게 안전하게 브리딩을 하다 보면 좋은 결과물이 잘 따라오는 것 같아요. 정도. 숏바디의 개체에서 태어난 크림시클 시트라고도 볼 수 있는데,